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 법학지문 추가 읽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법학지문 추가 읽기는 이렇게 B단락부터 시작하는데요. B단락 전에 A단락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4페이지의 지문이라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러면 14페이지의 A단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4페이지에서는 버킨의 주장이 소개되는데요. 버킨의 주장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loss resilience죠. resilience라는 단어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얘를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법학은 다른 학문에 흡수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장의 이유, 즉 다시 말하면 근거로 무엇을 들었느냐, 이 근거로 버킨은 법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직업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직업 훈련에 가깝고, 그래서 methodology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업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법학이 다른 학문에 흡수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loss resilience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B단락입니다. B단락은요, 버킨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B단락은요, 버킨의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조금 A단락이랑 다른 점은 앞에서는 다양한 사회과학들을 얘기를 했다면 B단락에서는 특정하게 economics, 즉 다시 말하면 경제학이 법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단락을 정리를 하자면 경제학을 예로 들어서 법학이 경제학에 흡수될 수 없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thus 그러므로 심지어는 economic analysis of law에서 법의 경제학적인 분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컴마로 삽입절이죠. 심지어는 경제학조차도, 근데 심지어라고 왜 말을 하냐면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최근의 지적인 침입자래요. of American Law School. 우리 A단락에서 어떻게 다른 학문들이 계속해서 법을 침범하려고 시도했는지가 소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 단락에서는 이제 경제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학이 최근에 가장 법을 많이 침범했나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침범한 심지어는 economic analysis조차도 완전하게 법을 colonize 하면은 식민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조차도 법을 완전히 잡아먹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의 학문적인 방향이 궁극적으로 diverges 하면은 갈라지다라는 동사죠. 다르다, 갈라지다, 멀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의 학문적인 방향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냐면 법의 직업적인 지향점으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야, 이 경제학이 이때까지 가장 많이 침범을 했는데 얘조차도 완전히 먹을 수는 없었어. 왜냐면 경제학은 학문이고 아까 A에서 주장한 대로 법학은 우리는 학문의 포커스가 아니라 직업의 포커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포커스가 달라. 여기서 표현은 professional orientation으로부터 멀어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제학이 아무리 심지어 이때까지 침범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법학을 완전히 먹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There simply is no place, 장소가 없대요. in vocationally organized environment of academic law. 여기서 academic law가 왜 나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여기서 로스쿨 얘기를 해서 그래요. 얘를 가르쳐주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얘를 아무리 직업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장소라고 주장을 했어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아카데믹 로한 환경, 다시 말하면 법학을 배우는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professionally, 직업적으로 구성된 환경, 법학이 직업적으로 구성된 환경, 다시 말하면 로스쿨이죠. 이 로스쿨은요, 너무 직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장소가 없대. 누가 들어갈 장소가 없냐면 여기 이렇게 for부터 여기까지를 위한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라이트 한 부분 한번 해석해볼까? 뭐를 위한 장소가 없냐면 reproduction,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만들어내고 재구성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재생산되냐면 정교한 리서치 스킬, 그 다음에 statistical method 하면은 통계학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통계를 내는 방법, 이런 리서치 스킬이나 통계하는 방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것들이 보세요. Research culture of advanced economics require. 보시면 고급 경제학 정도로 해볼까요? 고급 경제학은 학문이지 이 학문은 어떤 리서치 컬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학문이 되려면 이 정도 리서치는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리서치 스킬이 정교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연구를 할 때 그 연구가 정교하게 짜여져야 하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통계를 낼 때도 이 advanced economics로 B 단락에서 대표되는 학문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reproduction, 법이 학문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얘한테서도 그 리서치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정교한 방법이 얘한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는 너무나도 직업적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문이 요구하는 정교한, 여기서 리서치가 advanced economics requires로 나왔지만 어쨌건 다른 학문이건 경제학이건 학문이라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방법들이 법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 앞에서 얘기했죠. disciplinary direction ultimately diverges. 다르기 때문이에요. 법의 직업적인 지향점이랑 다르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로스쿨은 가져와요. 빌려온다 정도로 이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네. 그것이 필요한 것을 economics나 아니면 다른 학문에서 빌려옵니다. 그것을 뭐 하냐면 simplifying, 간단화시키고 packaging, 포장을 하나 봐요. The insights or methods. insight 하면은 통찰력, method 하면 방법이죠. on offer 하면 제공되는, 판매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좀 이렇게 간단화시켜서 presenting, 그것을 법의 목적에 맞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법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만의 정교한 리서치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 필요한 거 빌려와서 간단화해서 법의 목적에 맞게 보여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단락에서 주제문을 찾자면 이게 주제문이 되겠네요. 법은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지만 버킨이 주장하기를 완전히 정복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B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B까지는 우리가 두 가지 단락을 통해서 버킨의 주장을 알아봤었죠. 버킨의 주장은 법은 직업을 위한 거고 경제학은 학문을 위한 거야. 그래서 법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뭐 빌려와서 쓰기는 써.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학문이 그렇게 빌려주건 빌림을 받건 침범할 수는 없다. 왜냐면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을 했죠. C단락부터는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C단락부터는 코터렐 즉 이 글을 쓴 사람이 버킨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주장과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주장을 전면적으로 너 주장이 틀렸어. 법은 인베이드 될 수 있고 컨커 될 수 있어 라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누구부터 하고 있다고 했죠? 근거부터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라는 것이 C단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코터렐은 버킨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를 먼저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고 C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C에서 This is an essentially sociological account of law's disciplinary resilie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is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버킨의 주장 전체를 말하고 특히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버킨이 구구절절 설명을 했잖아요. 뭐 직업이라서 안 되고 둘이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학적인 설명이야. 우리 수업 시간에 사회학적인 게 뭔지 설명을 했었죠. 우리 사회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를 둘러싼 사회, 인간이 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또 사회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인간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소시올로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코터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야, 네가 든 근거는 법학적인 게 아니라 사회학적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인간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지 법의 학문적인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설명을 갖고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고 보냐면 법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직업적인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채용이랑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누구들 법학 교수님들이 뭐 어떻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설명이지 법의 학문적인 리질리언스에 대한 사회적인 설명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근거는 관점 자체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했으니 나는 사회학적으로 반박을 해보겠다. 그 설명을 사회학적인 반박이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짚어내고 있냐면요. 사회학적인 얘기를 했잖아. 네가 법의 학문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왜 학문적인 얘기를 안 하느냐? 법학 그 자체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이 지금부터입니다. 버킨은요, does not explain,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유도. inherent 하면은 내재적인이라는 뜻이죠. 즉 여기서 법학이라는 것에 법학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의 본질에 내재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설명만 한 거야. 학문적으로 그 본질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학문이 사회에서 이렇게 쓰이는데 이 관점에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야, 너 학문적인 거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에 관한 거냐면 왜 법이 정복될 수 없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여기 소시올로지컬 리버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죠. 야, 네가 말한 요소들은요, 그냥 구조적인 것뿐이야. 그냥 기관적인 것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기관은 로스쿨이나 리거 프로페션 의미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짚어드렸어요. 네가 말한 거는 그냥 그 기관이 그 리지스턴스를 제공한다라고 뒷페이지에 나와있죠. 법 자체가 리질리언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스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뭐 리거 프로페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변호사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법원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냥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그 요소가 되는 거다. 그거는 오르가니제이셔널 한 거지 inherent nature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앞에 나온 뭐 legal education 같은 것들이 이러한 저항력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resistance라는 것은 저항력이죠. 이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 다른 것에 concur 되지 않는다, 흡수되지 않는 그런 저항력은 그냥 법이 sociological하게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돼서 그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의 침범을 막고 있는 거지 너는 법학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게 막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조금 헷갈리는 이유는요. 여기를 기점으로 내용이 하나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확장되는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버킨의 주장이 A 단락이랑 B 단락에서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제 코터렐이 이 사람의 관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면서 뭐를 반박하고 있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게. 버킨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회과학에 먹힐 수 없다.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 달라. 법은 직업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회과학은 조금 학문적인 거라서 우리는 목적이 달라서 흡수될 수가 없다. 얘를 흡수될 수 없다라고 이해해주세요. 흡수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코터렐이 반박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반박을 이 주장 자체에 한다기보다는 근거에다가 반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1번, 너는 이거는 지금 사회학적으로 법이 펼쳐지는 거지 너는 사회학적인 설명만 했을 뿐 법의 본질적인 학문으로서의 본질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법이 사회과학에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기관들, 즉 법의 기관, 법을 뭐 로스쿨이라든지 법원들이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지스턴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내용이 확장된다고 했죠.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he offers, 제공한다, no argument, 제공하지 않는다. 뭐에 관한 이야기, 뭐에 관한 주장을 제공하지 않냐면 why these organizational factors must continue to operate. 여기서 말하는 organization factors는 앞에서 말하는 뭐 로스쿨이나
법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앞에서 짚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한번 확장을 시키는 거야. 아, 좋단 말이야. 그래, 본질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고 이거는 기관적인 거야. 아,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일단은 1번은 됐고 네 의견이 맞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은 법은 직업을 위한 거고 학문으로서의 체계도 없는데, 아까 methodology가 없다고 했잖아요. 학문으로서 체계로서도 약한데, 그러면 이 로스쿨이라는 것이 왜 계속해야 되냐, 로스쿨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도로 맥락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so 형용사 대시고요. 하나가 더 연결된 게 as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을 법은 묘사되기를, 버킨이 묘사한 거죠. 우리는 직업이다라고 묘사한 것이 법이 너무 약하게 묘사된 거야. 학문이 아니라 discourse, 담화죠. 우리 담화가 뭐예요? 그냥 일련의 순서를 가진 이야기 덩어리잖아요. 이야기의 꾸러미잖아요. 그러면 얘는 학문이 아니라 discourse네? 담화밖에 안 되네? 그렇게 약하게 묘사되어서 그것은 불러들입니다. 계속된 변화를 불러들여요. 어디에서 변화를 불러들이냐면 그것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이해돼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스쿨이 있기는 한데 그 로스쿨은 그러면 직업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 딱 정립된 학문으로서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한 거예요. 뭔가 학교가 딱 하나 있어서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체계도 있어야 되고 리서치 스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탁탁탁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야, 네 주장대로라면 얘 약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지가 계속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로스쿨을 공격을 합니다. 버키는 이유를 주지 않아요. 왜 로스쿨이 계속 should not, 궁극적으로 그냥 얘는 대학원이에요. in applied economics, 얘는 응용 경제학이죠. 그래서 야, 응용 경제학 안에, 그냥 대학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로스쿨로 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옛날에 좀 유명한 학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야, 로스쿨 없어져야 돼. 이 사람 해롤드 라스웰이랑 마이어스 맥도걸, 이 사람이 한때 진짜 진지하게 그 로스쿨을요, policy science, 정책과학이라고 해볼까요? 정책과학 대학원으로 바꾸려고 했었나봐. 그것들을 조금 언급을 한번 해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1943년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바꾸려고도 했는데 어쨌건 버킨의 주장은 왜 바뀌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law has no special characteristics as a discourse, method, or a body of knowledge. 이렇게. 자, 법이 그래서 뭐 그게 담화던 방법이던 지식의 한 덩어리던 이것이 이렇게 약하게 묘사될 것처럼 특별한 특징이 없으면,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회과학 학문처럼 정립되어서 독립된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it is unclear,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명확하지 않냐면요, 왜 로스쿨이 현재 그들의 형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장은 야, 로스쿨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Balkin's argument does not explain law's resilience. 그러니까 너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로스쿨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죠? 그거는 야, 기관적인 거니까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사회학적인 이유만 들고 오면 어떡하니? 1번이 그 예시였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로스쿨 주장. 갑자기 로스쿨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해볼게요. 1번. 버킨이 이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법이라는 것은 직업이다라고 들었어요. 그럼 직업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위치가 어때요? 조금 낮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보면은 weak하다고 표현되기도 있고, 버킨 스스로도 methodology가 없다고 했고, sophisticated research skills 같은 거, statistical method 같은 거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는 약간 입지가 낮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학문으로서 입지가 낮아지니까 로스쿨이 자기 자체 독립적으로 가르칠 만한 학문이 없는 거네? 그거는 그냥 디스코urse 같은 거네? 특징이 없는 거네? 그러면 로스쿨 어떻게 해야 돼? 로스쿨이 없어져야 되는 거네? 즉 다시 말하면 로스쿨이 흡수돼야 되는 거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버킨은 흡수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직업을 예시로 들었는데, 근데 코터렐이 보기에 야, 이거를 직업으로 예시를 들면 학문적으로 위치가 낮아지고 그러면 로스쿨이 왜 필요하냐? 학문도 아닌데. 그러면 로스쿨이 다른 사회과학 대학원에 흡수돼야 되네? 그러면 버킨의 주장이 버킨이 말한 이 근거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코터럴이 보기에 버킨의 주장은 이 근거가 잘못 들었어, 틀렸어. 그러니까 너희의 주장은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코터럴이 반박을 하면서 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버킨이 들고 있는 근거 위주로 첫 번째, 두 번째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이야기는요, 이 얘기예요. 이것이 담화로서 약하다는 거, 특징이 없다는 게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번은 오히려 쉬워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코터렐이 자기의 주장을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C 단락보다는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장들이 몇 개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코터렐의 주장은 알잖아. 이 사람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법학이랑 다른 사회과학이랑 여기 보시면 interpenetrate, 서로를 상호 침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두 가지의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코터렐의 주장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At the same time, 지금 보시면 C와 B 사이는 중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가 조금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법은 defines, 정의를 내립니다. 사회의 관계의 정리를 내리고요. influences, 영향을 미쳐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the shape of the very phenomena sociology studies. 그래서 사회학이 연구하는 바로 그 현상의 모양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이야? 야, 법이라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연구되는 그 현상에 정의를 내리고 영향을 끼친대.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그 현상에서 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이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법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법이랑 다른 소셜 아이디어, 다른 사회적인 생각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과학이겠죠. 그것들은 서로를 상호 침투하고 있다. A line between law and society. 법과 사회의 그 선은 여기서 내가 보여준 것처럼 더 이상 깨끗하게 그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선이 그어지다라는 것은 구별되다잖아요. 법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랑 법이 interpenetrate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법은요 구성해요. 무엇을 구성하고 있냐면 important aspects of social life. 사회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측면들을 구성하고 있어. 뭐 함으로써 shaping or reinforcing modes of understanding of social reality.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단락의 중요한 생각이 법이랑 사회과학이 interpenetrate 한다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법이 사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법은 구성합니다. 중요한 측면을, 사회적인 삶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을 하는데 그것의 모양을 잡고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법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지금 이 부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It would be remarkable. 자, 이 단어가 이 맥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놀라움이란 뜻인데 이게 와 진짜 좋다 이게 아니라 말이 안 된다의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Power of law as officially guaranteed ideas and practices.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최고 잘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앞에가 중략됐잖아요. 그래서 앞에 단락을 제가 조금 보여줄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을 조금 보고 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코토렐이란 사람이 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개를 penetrate 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 interpenetrate 하고 있긴 하지만 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토렐도 법학자고요. 법학 교수예요. 그래서 법의 힘은 인정하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스페셜하고 법은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버킨이랑 코토렐 두 사람 다 법대 교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내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요? 이만큼. 이 부분은 코토렐이 쓴 건데 얘를 이해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슨 뜻인지만 볼게요. Undoubted. 이거 곤지기네. 다시 undoubtedly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법은 보여지는 겁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리고 unified, specialized 하나로 통일된 그 다음 좀 특성이 있는 거죠. 특성이 있고 특화된 discourse라고 보입니다. 이러면서 또 버킨 뒤에 까고 있어요. 어쨌건 the power of law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guaranteed ideas and practices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아주 professional하고 specialized 됐고 그 다음에 이 내용과 D 단락 사이에 political power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사회에서 힘도 있고 어쨌건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officially guaranteed ideas and practices 같은 것은 법의 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토렐이 부정하고 싶은 것은 법이 사회과학에서 독립됐다라는 그런 다르다. 우리는 침범될 수 없다라는 버킨의 주장에 반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법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법 자체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법한테 have no such effect.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One might indeed wonder.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야. 요만큼을 궁금해할 건데 what law as an expression of power. 아까 말했던 그런 스페셜한 법의 what law is for. 법이 뭔지, 법이 무엇을 위한 건지를 궁금해할 거야. 만약에 if not for this. 이게 아니었다면. 다시 말하면 법이 사회를 규정하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면 그럼 법이 그렇게 왜 스페셜한 거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다른 내용이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질문했던 친구들도 조금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 앞에 거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벗이 왜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질문. 이것도 너무 잘했어요. 자, 이때까지 부분에서는 법이 스페셜한 그런 법의 힘으로 사회를 규정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좀 규정하는 도구로서 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법이 그런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뒤에서는 사회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법을 이해하는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흐름이 반대된다라는 의미로 벗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sociological perspective, 사회학적으로 법을 이해하는 것이 법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벗을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but a sociological perspective,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이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냐면 to observe and understand, 요거를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situate, 요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묶어볼게요. 요 앞에는 to가 있어야 되겠죠.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법이 사회를 규정하는 힘이었다면 뒤에서부터는 사회학적인 관점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학적인 관점이 관찰하고 이해, 여기서 말하는 this effect는 법이 사회를 규정하는 힘이잖아요. legal discourses, 그 법의談話가 사회를 규정하고 힘을 보여주고 이러한 이러한 효과를 이해하고 더 관찰하고 이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이 법을요, situate, 위치시킵니다. 어디에 위치를 시키냐면 in relation to the social effects of other kinds of ideas and perspectives. 이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회과학적, 다른 사회적인 생각이나 관습 또는 수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인 관점이요, 법의 힘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회적 아이디어 속에서 법이 이해될 수 있도록 situate, 놓아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법은 constitutes, 구성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데 insofar as 하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죠. 어떤 관점에서 구성을 하냐면 it is, 그 자체가 an aspect of society,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한 측면이고요. A framework, 하나의 틀이고요. 그 다음, an expression of understanding, 이해를 표현하는 거래요. That enables society to exist. 사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틀입니다.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규정하는 힘도 가지고 있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회적인 아이디어나 프랙티스 사이에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건데, 그 자체가 하나의 측면으로서, 하나의 틀로서 사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사회적으로 법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사회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법이 어떻게 또 중요성을 부여받는지, 사회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sociological perspective on legal ideas, 법적인 생각에 대한 사회학적인 측면은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냐면 to recognize and analyze, 알아차리고 분석하는 데 필요합니다. 무엇을 분석하냐면요, 지능적, 지적이고 도덕적인 법의 힘, 이러한 측면에서의 지능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법의 힘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한 측면으로서 이해받는 법의 위치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To interpret legal ideas.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would be가 동사가 되겠죠? 요 안에 삽입된 컴마가 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법적인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것. 뭐 없이, 알아차리는 거 없이, 이러한 측면, 법적인 아이디어의 사회를 구성하는 이 측면 없이, 사회학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것들을 부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it would be to treat them, 법적인 아이디어를, 법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then they are shown to be in broader sociological perspective. 더 넓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그것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고 덜 복잡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 단락이 조금 복잡한 이유는요, 여기를 기점으로 내용이 조금 바뀐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법의 사회에 대한 힘, 두 번째는 사회가 법에 대한 힘, 사회학적인 관점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서로가 interpenetrate 하고 있는 이 힘을 한 단락에 몰아놔서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이해를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반복해서 담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